우울이나 불안보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의 증상이라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계시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의사이자 심리신체의학 권위자인 가보마테 박사는 지금 전 세계가 자아단절의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이렇게 만성적으로 만나지 않고 단절하고 억압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억압은 결국 우리 몸의 신경계와 면역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인 질병과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삶에서 겪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의 뿌리를 깊이 따라가 보면 결국 가장 작은 단위인 자아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아가 설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와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 채널을 막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제들이 많지만 이 이야기를 아무래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살짝 뭔가 빠진 것 같고 이상하고 잘못된 느낌이 머뭅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느끼신 적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냥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업무 마치고 겉보기에 모든 게 다 정상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조용히 머물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들 하세요. 좀 무감각해진 것 같다 내가. 내가 진짜 살면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기분이야." 하고요. 다른 분들은 "삶이 다 환상 같고 매트릭스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닌가. 다 허상 아닌가. 공허하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을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어 뭔가 매일매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동 장치처럼 좀 약간 무디게 살아가는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 몇 날 며칠 몇 주 또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 그냥 이렇게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것. 뭔가 '진정으로 살아있다. 느끼고 있다.' 라기보다는 물론 요즘에는 뭐 릴스라든지 뭐 그런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서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좀 끄시고 고요하게 있어 보세요. 어떤 감각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예전에 내가 신나서 했던 일이 더 이상 그렇지 않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좀 기쁨이 잠깐 있지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공허함으로 점점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슬픈 건 아니지만 이게 점점 커질수록 뭔가 내면에서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고요한 그런 감각이면서 공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상황을 좀 더 불안한 경험으로 느끼시기도 해요. 삶에서 좀 분리된 느낌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참여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멀리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참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요. 이 모든 것을 그저 평범한 삶이라고 여기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른의 삶이 뭐 다 그런 거지. 스트레스나 내 성격이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이 건강한 그런 자아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과의 교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자,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자아감의 상실, 자신과의 단절, 감정과의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항상 극적인 위기로 나타나지 않고요. 아주 종종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감각과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조용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바로 조용한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릇으신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거나 원인을 해소하면 해결되는 증상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네,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 영상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아감을 잃어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더 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이런 신호를 그럼 왜 놓칠까요? 그 가보마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 초반에 보면 우리 건강에도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쳐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잘 되길 원하는 연애나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는 것이나 그리고 성공하고 내 나를 표현하고 등등 삶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냥 뭐 좀 가끔 공허할 때 릴스 좀 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해서 지나가는 것들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 신호를 놓치는가를 보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전혀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뚜렷한 위기도 명백한 무너짐도 없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삶이 그냥 어른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다 이럴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렇게 느끼겠지.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야.'라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오히려 사회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시는 분일수록 이 단절을 더 오래 알아차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 내고 잘 내시고 관계도 잘 유지하고 겉으로는 잘 살고 계시는 분들, 그 이유는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기를 그렇게 외부적인 기능 평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볼 때 외부에서 보이는 성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면의 신호를 체크하는 부분들을 가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뭔가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 뭐 약간 혼란한 느낌, 공허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내 삶은 다 문제 없는데.' 그냥 뭐 자극적인 즐길거리들을 소비하시면서 그냥 묻히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사회가 이런 단절을 이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극히 드물기도 하죠.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
비가 온 후에 흙내음, 처음 본 곤충의 작은 움직임, 이런 작은 것들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이 마치 고해상도 영화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에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을 온몸으로 감각하면서 살았죠. 기쁘면 온몸으로 뛰고 슬프면 온 세상이 떠나가라 울면서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필터도 가면도 단절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런 무감각함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이 좀 채도가 낮아진 좀 낡은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풍경 속에서 섞이지 못한 그런 느낌들. 네.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익숙해져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진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생한 내면 세계와 점진적으로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이고요. 우리 안의 생명력이 조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경고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감정 단절이라든지 감각 단절이 점점 길어지면 네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몇 년이고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아 단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무엇이 우리 자신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러 층이 겹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층은요, 현대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비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보내죠. 스마트폰에 스크롤하고 반응하고 삶의 많은 시간을 머릿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감이라는 것은 이성 속에서만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 감각, 그리고 신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서서히 이 내면의 감정 신호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으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이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층이 되겠고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하루에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만 해도 계속해서 나의 감각을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받는 것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뇌를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냐에 대한 것이 명상이거든요. 다들 스마트폰 명상하고 계신 거예요. 두뇌가 다들 외부의 감각으로 그런 도파민이 쏠리는 것들만 찾아서 인제 가는 것들이 연습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진짜 감정들을 내 몸이 말하는 것들을 듣는 것이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죠? 두 번째는요. 신경계에 가해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한 과각성이나 저각성 상태 등등 불편한 감정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계는 고군분투하는 중에 해리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이나 분리, 이런 정서적인 거리감, 의욕 저하, 그런 공허감 정도로 나타나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신경계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면 '아 뜨거.' 하고 손을 이렇게 바로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신경에 흐르고 있는 감각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우리 몸이 거기서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이 힘든 것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 자체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후각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등등 감각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참 만연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가장 이렇게 먼저 시작한 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사회에서 특정한 감정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자라기도 하죠. 네. 화를 내면 혼이 나기도 하고, 울면 외면을 당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이면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 보이지 말고 눌러야지, 숨겨야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감정을 다 배출하고 살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다 내면에서 억누르고 '나는 슬프지 않아. 화난 게 아니야.' 하고 누르고 사시다 보면은 감정들과 단절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감정은 참 신기한 게, 마치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가 인제 떠나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감정을 제대로 소화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숙한 행동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감정에 대한 억압,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시시각각 계속 이렇게 연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대신 자신을 점점 분리하다 보면 신경 가소성 효과가 있거든요. 신경 가소성 효과는요, 좋은 치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내 감정을 보이지 않고 억누르고 하는 것들을 시시각각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각과 멀어지고요. 내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부분 한 가지. 이렇게 외면당한 감정, 우리가 외면한 감정,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신경계의 각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쌓여서 우리 내면에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은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평균값이, 우리의 기분의 평균값이 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수치심, 죄책감,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의 평균값이 무거운 감정들로 되고, 그래서 더욱더 뭔가 도파민을 채우려고 막 발버둥 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죠? 이 감정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만성 피로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통이나 그런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소화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들이 더 질병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을 볼 때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볼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